오늘은 2025년 10월에 실시한 물리학 원을 한번 풀어볼 거고요. 허블 망원경이 뭐 쓰는지 잘 모르겠어. 이건 날 모르겠고요. 기억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기억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그러면은 기억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중 하나겠네. 그래서 진공의 속력은 적외선과 전자기파의 속력은 다 똑같아요. 기억은 일단 마이크로파는 아니야. 그쵸? 그리고 적외선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 맞아. 답은 3번. 1번 답은 3번. 그리고 얘는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양성자 수가 1이니까 얘는 수소야. 먼저 1번이고 양 중 하나면은 질량수 2야. 얘는 2번은 헬륨이야. 헬륨이고 그러면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면 질량수 3야. 얘는 헬륨인데 4개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럼 A는 1, 2, 1, 2, 1, 2, 1, 2 해서 B가 생기는 거는 B는 2, 3. 그럼 기억은 양성자수 보존돼서 2는 2 플러스 기억이고 질량수 보존이니까 4는 3 플러스 기억이니까 기억은 10이라는 우리가 중성자인 거 알아요? 맞아. 니은도 해보면 2, 3 B는 2, 3 그리고 니은이 뭔지 모르고 A는 1, 2 C는 2, 4 우변의 질량수 3, 뭐라고? 우변의 양성자수 3, 질량수 6, 3, 6. 그럼 여기는 1, 3 돼야 돼요. 니은은 1, 3인 수소네. 그래서 니은의 양성자수 하나 다 맞고. 질량결수는 질량이 준 만큼 이는 mc제곱으로 에너지가 튀어나오니까 가에서보다 나에서 질량이 더 많이 줄었어. 질량은 나가 더 많이 줄었어. 틀렸어. 답은 3번. 우리가 물질파 파장은 우리가 물질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공식을 알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보면 물질파 파장이 2람다라는 뜻은 사실상 운동량이 P고 람다는 2P로 운동량이 물질파 파장이 람다인 게 더 큰 거야. 1대 2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A의 속력을 V라고 치면 P는 MV 라고 하면 B는 속력이 2분의 V가 돼야 돼요. 그리고 P는 MV라고 하면 C는 P는 EM 곱하기 그냥 V면 되겠네. P는 MV로 A의 속력을 V라고 치면 B는 2분의 V, C는 V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B의 속력은 A의 2분의 1배고 운동량의 크기는 B도 P, A도 P, C는 2P, B가 C의 절반이야. 틀렸고 그래서 운동에너지 하면 운동에너지는 2분의 2mv제곱 C는 2분의 1 곱하기 2mv제곱 A는 2분의 1 mv제곱 해서 C가 A의 2배 맞고 답은 3번. 다 말로만 해도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죠. 말로만 해도 되겠죠?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이 당기는 힘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력은 다 있어요. 중력은 원래는 다 있고 근데 A와 B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어. B는 이제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고 여기 이제 오른쪽은 서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자기력을 받고 그렇다면 실이 당기는 힘은 요 위로 있는 실이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 실은 위로 이렇게 당기는 게 T 여기서 실이 위로 당기는 게 3T 그래서 B가 받는 모든 힘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힘의 평형을 쓰면 첫 번째 F 더하기 T가 mg다. 얘는 3t는 mg 플러스 f다. 이거를 이제 연립을 아주 잘 하면 돼. 그래서 이거 보통 연립하는 방법이 이걸 넣으면 3t는 EF 플러스 T인 거 되니? 3t는 EF 플러스 T. 그래서 T가 F가 되는 거 암산으로 다 해도 되겠지? T가 F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은 즉 여기 넣으면 EF가 mg니까 즉 2분의 mg가 되는 거 알겠죠? 나 빠르게 암산으로 해도 괜찮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다 구해서 F는 2분의 1T야. 아니, 2분의 1M, 잠깐만요. F는 T랑 같고 그것은 2분의 1Mg와 같고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제로인 거 맞고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아무 관계 아니야. 그냥 아무 관계 아니고 작용 반작용 힘은 B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애매하네. 일단 작용 반작용은 아니야.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 작용하는 장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장력이 작용 반작용인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속력이 2래요. 속력이 2인데요. 1에서 속력이 2래. 그래서 우리가 공식 V는 F람다를 미리 알고 있다 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장이 2잖아. 파장이 2니까 여기는 우리가 F가 1인 거 알 수 있어. 여기서는 파장이 6이네요. 3에서 6이네. 파장이 이제 3이 됐어. 근데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속력이 빨라졌겠죠? V가 3이 됐겠네. V는 F 람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2에서 파장의 속력은 3이야. 틀렸어. 진동수 1이니까 주기가 1 맞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면 4분의 1초일 때 얘는 변이가 요거다. 하면 4분의 1초가 뭐냐면 1초에 2m 가니까 1초에 2m 가는 속력이니까 속력이 2. 1초에 2m 간다. 4분의 1초면 0.5 가는 거 아니? 1초에 2m가 0.5초면 1m가 4분의 1초면 0.5m 가요. 즉 0.5m 이동을 할 거야. 4분의 1초일 때 0.5m 이동을 해요. 그래서 1m는 0.5m인 얘가 이렇게 간 거겠죠. 그래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있던 애가 4분의 1초 지나면 요로 갔기 때문에 x1의 파동의 변이가 마이너스 a가 됐겠구나 해서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 틀렸어. 답은 2번.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어느 정도 개념 안 다치고서 우리가 전반사는 자 공기에서 물이 있어요. 공기에서 물 갈 때 항상 물에서 공기 가면 각도가 이런 식이 돼요. 물에서의 각도가 작고 공기의 각도가 커요. 그래서 이게 입사각과 반사각, 입사각과 굴절각에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임계각이 되면은 공기에서의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가 임계각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의 각도가 작고 공기의 각도가 커요. 물에서 공기 갈 때 전반사가 될 수 있어.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일단 여기를 먼저 보죠. A에서의 각도가 요거고 그리고 B에서 각도가 45도야. A의 각도가 작지 않니? 각도가 작은 게 굴절률이 큰 거야. 그래서 노란 색깔을 보고 뭘 알 수 있어? 각도가 작은 게 굴절률이 커요. A가 B보다 큰 거 알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B랑 C를 보면 C가 전반사가 됐네요. B에서 C가 전반사 됐네? 그럼 물에서 공기 갈 때만 전반사가 되잖아. B가 물 같은 애고 C가 공기 같은 애야. 그럼 굴절률이 C가 더 작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B, C 순으로 된다. 를 했고 굴절률 A가 B보다 크다 봤고 그리고 이제 B와 C의 임계각은 45보다 작겠죠. 그래서 임계각 이상이 돼야 전반사가 가능하니까 임계각은 45보다 작아요. 왜냐면 지금 B에서 C로 들어가는 각도가 45도니까. 그래서 45도일 때 이미 전반사가 된다는 뜻은 임계각은 45보다 작은 거고 AC 경계면에 입사한 건 전반사를 하지 않는다. A와 C에서 경계면에 이렇게 가는 거는 그 들어가는 각도가 요거죠. 들어가는 각도가 요건데 요 각도는 일단 요 각도가 45보다 작죠. 요 각도는 45보다 작고요. 파란 색깔의 요 각도 일단 45보다 작아. 그럼 반사된 요 각도도 45보다 작은 거 알지? 그리고 이제 잠깐 직각삼각형 그려주면 요 빨간 색깔의 각도가 요게 엇각이네.
요거랑 요거 각도 같죠? 그럼 요 파란 색깔의 요 각도가 45보다 작은데 합쳐서 90도니까 빨간 색깔의 요 각도는 45보다 큰 거 되지. 수학이야. 그쵸? 그래서 A에서 C로 들어가는 입사각이 45도보다 커요. 그러면은 B에서 C일 때가 B에서 C 갈 때 요 둘의 임계각이 45보다 작았어. 그럼 A에서 C로 가는 임계각은 훨씬 45보다 작아도 전반사 가능하겠죠. 45보다 작아도 전반사 가능. 근데 이미 A에서 C로 갈 때 45보다 크게 들어가니까 전반사 무조건 돼요. 무조건 전반사 가능해. 답은 1번. 이번엔 요 문제는 좀 쉽네. 그래서 실험을 해봤으면 자석이 이제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를 자석에 두면요. 강자성체는 자석이 될 거야. 상자성체는 이제 자기장 영역에서 빼면 즉시 자성이 사라져. 그래서 플라스틱관은 이제 전자기 유도가 안 되니까 그냥 빠르게 떨어지고 구리관에서는 자석인 놈은 전자기 유도가 계속되면서 계속 청력을 받으면서 느리게 떨어지는 실험을 했을 거야. 설명하기 애매하다. 하여튼 이 실험 안 다치고 no. 실험 안 다치고 왜 안 보여? 어라? 오케이.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낙하 시간은 A와 B가 같아요. 그래서 자석이든 그냥 물체든 둘 다 똑같이 빠르게 떨어지지만 구리관에서 낙하 시간은 이제 강자성체가 길어. 낙하 시간은 강자성체가 길어요. 강자성체가 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강자성체가 누굴까? 강자성체 A. 그러니까 A가 길어요. 기억은 B가 A보다 틀렸어. A가 B보다 길어. 가에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둘 다 인력을 받게 자기장 영역에서 배열이 돼서 둘 다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맞고 나에서 A는 자기화되어 있어요. 자석이긴 한데 플라스틱에서는 금방 떨어져. 이건 애매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하네. 내가 실험을 이미 알았어야 할 텐데 일단 애매했고 그리고 8번을 보면 8번은 이제 X와 Y의 물결파 생성장치로 만드는데 P는 같은 거리래. 같은 거리인 지점이고요. 이거는 물결파의 마루래. 그래서 X와 Y에서 발생하는 게 둘 다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니?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진 곳에 똑같이 마루와 마루가 만나죠. 마루와 마루가 똑같이 만나니까 X, Y는 똑같은 시간에 마루를 만드는 위상이 같아. X, 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위상은 반대가 아니고 같아요. 왜냐면 같은 거리에 똑같이 마루를 만드니까. 반대 틀렸고. 물결파의 진폭은 당연히 A겠고. 그래서 같은 진동수로 같은 진폭이 A인 걸로 만드는데 보강간섭인 지점이 변이가 2A가 되려면 Y에서도 똑같이 변이가 A인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P 지점에서 이제 보강간섭이 돼서 2A가 됐으니까 진폭 A 맞고 P 지점은 무조건 보강간섭이야. 보강간섭이야. 상쇄간섭은 안 돼. 출렁출렁출렁이지만 그게 보강간섭이라 그런 거야. 8번 답은 1번.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앞쪽은 꽤 쉽고요. 앞쪽은 꽤 쉽고 이렇게 돼서 A랑 연결하면 A랑 연결할 때 두 개래. 그러면은 플러스 극이랑 P형 반도체가 연결돼야 제대로 작동을 할 텐데 이렇게 가다가 얘가 플러스죠.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작동하면은 하나겠지. 근데 요렇게 작동하고 요렇게 작동하면 세 개겠지. 근데 두 개가 작동하려면 무조건 요렇게만 작동해야 돼요. 요렇게만 작동을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작동하면 안 돼.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N형 반도체, 여기가 P형 반도체. 이렇게 돼서 B는 작동을 안 해야 되고 A랑 C가 작동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랑 가까운 쪽이 P형 반도체, 플러스랑 가까운 이쪽이 C는 왼쪽이 P형 반도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다. 기억은 틀렸고 S를 A에 연결하면 B는 S를 A에 연결하면 B는 작동을 안 해요. 작동 안 해. 접합면으로 멀어진다. 맞아. 작동 안 하니까 접합면에 멀어진다. 맞고 S를 B에 연결하면 S를 B에 연결해도
얘는 작동해요. S를 B에 연결해도 C는 작동해. 맞아. 답은 4번. 10번도 우리가 쉬운 편이고요. 6에서 2로 전이할 때 에너지가 방출하는데 6과 2의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이죠. 6에서 2의 에너지 차이는 8, 2에 해당하는 만큼 빛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8, 2에 해당하는 빛이 나올 때 이 빛의 파장이 람다래. 그렇군. 그럼 우리가 요거 공식 잠깐 써보면 빛의 에너지는 파장분의 hc라는 공식 알지 않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람다인 파장의 빛의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8E다. 기억 당연히 맞고. N1의 궤도의 전자가 있을 때 파장이 요거인 빛을 흡수하면 8E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그래도 갈 수가 없어. 아무데도 올라갈 수 없어. 1에서 2를 올라가려면 최소 29, 잠깐만요. 27의 에너지가 필요해. 1에서 2 가려면 27, 1에서 3 가려면 31, 1에서 6 가려면 35. 그래서 8, 2의 에너지를 얻어도 1에서 아무데도 못 가. 니은 틀렸고. 3에서 1로 갈 때, 3에서 1로 갈 때는 3에서 1의 에너지 차이가 몇이냐면 3에서 1의 에너지 차이가 몇이냐면 요거는 32네. 32에 해나가는 에너지는 파장이 몇이 돼야 돼? 얘랑 얘 비교해봐. 파장이 4배 작아야겠죠. 분모가 4배 작아야 돼. 분자가 똑같으면 분모가 4배 작아야 돼. 그래서 4분의 람다 맞아. 답은 3번. 마우스 왜 이렇게 튀니? 그래서 여기까지 상당히 그 1, 2페이지 은근 쉬웠어.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다 어려웠었는데 여기까지 다 문제가 많이 쉽고요. 여기 가만히 놨더니 운동하다가 첫 번째 A가 벽이랑 충돌해서 요거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대. 그래서 전에는 A가 뭔가로 가요. A가 뭔가로 가다가 벽이랑 꽝 받으니까 이렇게 됐대요. 이때 받은 충격량이 10이래.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운동량이 2 곱하기 2V였어. 그쵸? 그랬다가 여기서는 이제 운동량이 왼쪽으로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이때 받은 충격이 10이래. 그럼 2V랑 마이너스 2의 차이가 10이 나와야 돼. 요게 8 돼야 되지 않니? 8에서 마이너스 2가 돼야 충격이 10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 충돌 전에 A의 속력이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충돌 전 A의 속력은 4구나. 그렇군.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A는 B와 충돌해서 I만큼 해서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오케이. 충돌 전 A가 4인 거 알았어. 점 P에 A를 두고 조금 있다가 점 P에 B를 두니까 A가 여기 내려왔을 때 속력이 4였죠. B도 여기 내려왔을 때 속력이 4일 거야. 이제 두 번째 충돌하는 거 노란색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 노란색 상황은 B는 똑같이 이제 4로 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은 P의 위치에서 났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면 mgh가 2분의 mv제곱이 되면서 v는 루트 GH가 돼서 똑같이 이제 속력이 될 거야. 그래서 B는 오른쪽으로 4, A는 여기서 이제 충격받아서 왼쪽으로 1는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꽝 충돌했어. 그 다음에 이제 A, B가 한 몸이 된대. 한 몸이 돼서 그럼 사실상 A, B 한 몸이 돼서 이렇게 갈 거야. 요거를 이제 해보면 B의 운동량은 4죠. A의 운동량은 2kg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네. 그것이 이제 한 몸이 된, 즉 한 몸이 된 3kg의 V다. V는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한 몸이 되고 이제 오른쪽으로 3분의 2가 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A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였다가 여기 왼쪽으로 1로 2kg가 가니까 마이너스 2의 운동량에서 A는 3분의 2 곱하기 2니까 3분의 4의 운동량으로 변한 거네. A는 충돌 전에 마이너스 2였다가 충돌 후 3분의 4야.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가 몇이야? 3분의 10이야. 마이너스 3분의 6에서 플러스 3분의 4니까 3분의 10만큼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이게 충격량이야. 답은 5번. 여기까지 상당히 쉬웠고 이제 12번부터가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 12번 이제 좀 어려워요. 여기 페이지부터 이제 어려워. 여기부터 어려워졌는데 자, B, C의 부호를 먼저 정해야 돼요. 첫 번째 B와 C가 무슨 힘 받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청력을 받는지 인력을 받는지 요거 가지고 한번 먼저 해볼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먼저 요게 있죠. A가 받는 힘이 C가 받는 힘보다 크대.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A, B, C 세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A, B, C가 있어요. A와 B가 서로가 청력이라고 해봐. A와 B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5, 5 이렇게 밀어낸다 해볼게. 그리고 이제 B와 C가 인력이라고 해볼게. B와 C가 서로가 서로를 뭐 이만큼 당긴다고 해볼게. 그리고 A와 C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뭐 대충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7만큼 당긴다고 해볼게. 그러면 A가 총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2죠. 오른쪽으로 이만큼 총 A가 이만큼 받고 B가 총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7이죠. 그럼 플러스 7의 힘을 받고 C가 총 받는 힘은 왼쪽 7이니까 마이너스 9 총 받네요. 이러면 A와 B와 C가 받는 총 힘 다 합하면 플러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9로 제로죠. 그래서 A, B, C가 받는 힘을 다 더하면 항상 제로야. 왜냐면은 작용 반작용으로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5 요거 다 더하면 원래는 0이니까 그 결과가 된 A가 받는 총 힘 플러스 2와 그 결과가 된 B가 받는 총 힘 플러스 7과 C가 받는 총 힘 마이너스 9를 다 더하면 0 나오는 거야. 요걸 알고 있다 치고 A는 왼쪽으로 힘이 크게 작용하고 C는 오른쪽으로 힘이 작게 작용하면 B에 작용하는 힘은 가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A, B, C 다 더해서 0 나와야 되니까. 목 아파. 하여튼 요거 먼저 일단 알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부호를 해볼게요. B와 C가 청력이라고 해볼게. B, C가 청력이야. 그래서 B, C가 청력이고 그러면 뿔뿔이거나 마마가 되겠죠. 그럼 얘가 뿔뿔뿔뿔이라고 해볼게. 뿔뿔뿔뿔. 이게 정답. 뿔뿔이 정답이야. 그럼 이제 먼저 마이너스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해볼게요. 뿔뿔이 일단 가능하고요. 마마가 왜 안 되는지 볼게. 마마를 하면 A가 오른쪽으로 받는 게 불가능하죠. 가에서. B와 C가 마이너스면 A가 오른쪽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건 일단 끝났어. 마마 불가능. 여기 알았고 이번엔 두 번째 인력인 거 해볼게. 인력이 되려면 뿔마거나 맞뿔이죠. 그럼 이제 한번 뿔말 해볼게. B가 풀 C가 마이너스 B가 풀 C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보면은 C가 뿔마일 때 C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죠. 뿔마 일단 불가능한 거 알아냈지. C가 안 되니까 C가 오른쪽으로 못 가요. 여기서 모순이 돼서 불가능했고 이제 맞불로 해볼게요.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라고 해볼게.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 이번에는 여기서 안 되는 거 알아? 나에서 불가능한 거 알아? C가 왼쪽으로 힘 받아야 되는데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면은 A와 C는 청력으로 오른쪽으로 힘주고 그리고 B도 C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하면 C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불가능이야. 그래서 결국 ABC의 부호는 뿔뿔뿔이 되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일단 부호 다 찾았다. ABC는 뿔뿔뿔이다. 요거 먼저 너네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찾아야 돼. 뿔뿔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해보면 전환의 크기 B랑 A를 비교하려면 요거를 봐야 돼요. 같은 거리에서 A가 C를 미는 힘이랑 B가 C를 미는 힘을 보면 B가 더 세게 밀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요거 맞아. 같은 거리에서 미는 힘인데 B가 세게 민다? 그럼 니은이 맞죠. 그래서 이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보면 가에서 오른쪽인 건 그냥 알죠. 여기서 또 이제 힌트를 얻어야 할 텐데 B가 받는 힘이 오른쪽이잖아.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알 수 있는 거는 전하량이 A가 B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과 C가 B를 왼쪽으로 미는 힘 경쟁했더니 B는 오른쪽으로 날아간대. 그러므로 A의 전하량이 C보다 크죠.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 색깔로 봐도 이거는 B가 C를 미는 힘이 A가 C 미는 힘보다 크니까 전하량은 B가 A보다 큰 거 알 수 있죠. 일단 요거 알았고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되냐? 뭐야, 뭐 할 필요 없네. B에 작용한 전기력은 나에서도 B는 오른쪽으로 힘받잖아. 그쵸? 나에서 뿔뿔뿔이니까 B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힘받네. 그래서 가에서도 B는 오른쪽 힘받고 나에서도 B는 오른쪽 힘받고 그래서 당연히 그냥 2번인데 뭐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13번 약간 헷갈렸어. 13번의 그림을 잘 그려보면 우리가 전자기 유도는 우리가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할 때 생기는데 그 생기는 공식은 B, L, V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자기장 영역에서 변하는 자기장 영역의 크기, 자기장의 변화, 그리고 걸치는 길이는 보통 요 L, 요쪽에 걸치는 그 길이가 L이야. 그리고 도선이 들어가는 속력 V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0.5D일 때 그림을 그려보면서 해보면 요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P 지점이 여기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B1에 해당하는 자기장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생기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B1에 해당하는 자기장. 그래서 유도 전류가 요렇게 흐르죠. 유도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즉 요렇게 유도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유도해. 그럼 왜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지? 왜냐면 1번 자기장 영역은 자기장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거꾸로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해 거꾸로 튀어나오는 걸 유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전자기 유도의 크기는 B1 요 B1을 그냥 B라고 할게요. 여기에 자기장의 크기를 그냥 B라고 할게. B, L, L 여기 길이 2D B, L, V 그래서 전압이 요거일 때가 I0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일단 여기서 끝났고 1.5D일 때 해볼게. 1.5D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돼. 1.5D일 때는 그림이 요렇게야. 이거 뭐지? 해서 이게 약간 특이한데 지금 자기장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요만큼이 변하고요. 그래서 제로였다가 요만큼이 넓어지면서 변하고 제로였다가 요만큼이 똑같이 변해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과 분홍 색깔이 달라. 그리고 여기 지방은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자기장은 변하지 않고요. 요
2와 1, 노란색과 빨간색, 여기에 해당하는 자기장만 변해서 유구에 의한 전자기 유도만 생기게 돼.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보면 이 분홍 색깔은 BLV만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보면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나뉘는데, 분홍색은 이제 똑같이 전자기 유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분홍색은 들어가는 거니까 튀어나오는 거 유도를 하는 거고, 분홍색 부분. 그래서 분홍색은 이제 플러스라고 할게요. 전압이 이제 B, 원에 해당하는 자기장 때문에 B, 이번에 요 L이 절반 됐어. B, D, V가 되는 거야. 노란색을 해보면 노란색은 이번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니까 노란색은 들어가는 거 유도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 그럼 2번 지역의 자기장은 반대로 튀어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를 하나 봐요. 튀어나온 게 이제 2번 지역의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B2, 여기서 이제 B2 D BLV, B2D의 V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지금 방향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방향이 약간 바뀌었는데, 이거에서 이 BDV가 I0였어. 이 BDV가 I0였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이 BDV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 3 돼야 되는 거 알아? B2가 3B가 돼야 되네. B2가 3B가 돼야 되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B2가 여기가 3B가 돼야 돼. 그래서 자기장 영역은 2가 1의 3배다 맞고, 방향 반대다 맞고. 그다음 5.5D일 때를 해보면 5.5D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2B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장의 영역이 요만큼 다 지금 바뀌는 거 보이니?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위쪽에서 봐도 뭐야, 나는 튀어나온 3B에서 들어가는 B만큼 자기장이 변하고 있네. 아래쪽도 여기 튀어나온 3B에서 들어가는 B만큼 변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는 노란 색깔 쪽을 보면 얘는 자기장이 다 똑같아. 요 가운데 있을 때는 얘는 제로에서 B2에 해당하는 만큼만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과 끝 보면 그렇게 되고, 아래쪽은 처음과 끝이 이번엔 B1에 해당하는 만큼 변한다고 느꼈고, 위쪽은 B2에 해당하는 만큼만 변한다고 느꼈는데, 처음과 끝을 보면 여기 초록 색깔은 처음이 B2였다가 끝이 B1, 처음이 B2였다가 끝이 B1으로 다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여기 전자기 유도는 튀어나오는 3B에서 자기장의 처음과 끝이 갑자기 3B에서 B로, 이렇게 B로 변한다고 느끼게 돼. 그러면 전자기 유도가 이제 4B만큼 자기장의 차이를 느끼면서 전자기 유도가 돼요. 그래서 자기장의 차이, 변하는 자기장은 4B. 그리고 이게 전체 4B, BD, V가 돼요. 그래서 이게 8BDV. 이 BDV가 전압일 때 I0가 흘렀으면 8BDV는 전압이 4배니까 4I0가 흐르는 게 맞아. 답은 5번. 13번 요거 그림 좀 그리면서 해야 되고 어려웠어. 14번은 은근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3, 1에 마찰 2를 지나서 Q까지 갔다가 다시 2를 지나서 P를 지나서 1을 지나서 R까지 간다. 끝까지 가. 많이 가고. 높이 차이 이렇고, 투구역 지날 때 등속도 운동을 한대.
그럼 투구역 지날 때 등속도 운동하는 뜻은 원래는 h만큼 높이가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가 h만큼 늘어나야 돼. h만큼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가 h만큼 늘어나면서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은 이 구역을 지날 때 우리가 발생하는 열이 mgh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구역과 2구역을 지날 때 일단 2구역을 지날 때는 mgh다. 그리고 마찰 구역을 지날 때 이만큼 손실된다고 하니까 이게 2와도 같다. 그래서 1구역과 2구역을 지날 때 마찰 구간 지날 때 이만큼 똑같이 손실이 난다 떴고 그것이 이제 Q가 mgh와 2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보면 처음에 P에서 Q까지 가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PQ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첫 번째 PQ. P에서 갖고 있던 에너지 P에서 갖고 있던 에너지가 뭐지? 3이 3이가 운동 에너지죠. P에서는 운동 에너지 EMGH 플러스 P에 갖고 있는 총 운동 에너지 3E 의 모든 총 에너지가 Q로 갈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열이 한 번 발생하고 이렇게 가요. Q 플러스 E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EQ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서 이제 다시 R까지 가는 걸로 써보면 Q에서 R까지 가는 과정을 에너지로 쓰면은 Q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EQ만큼 있었어.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이렇게 EQ다가 여기서 열이 발생해서 역학적 에너지 줄었어. 열이 한 번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다가 또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또 줄어. 열 2번이 나와서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R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ER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변화를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E가 MGH인 거 아니까 좌변이 OMGH인 거 알죠? Q는 MGH인 거 아니까 EQ가 4MGH네? EQ가 4MGH야. 그럼 EQ는 4MGH는 MGH, MGH, ER ER은 EMGH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1번.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음. 15번 상당히 특이한 문제. 이런 건 상당히 거의 처음 봤어. 그래서 A, B, C, D가 우리가 아는 쉬운 문제인 것 같긴 했으나 상당히 특이했는데 끝까지 못 구하더라. 끝까지 못 구하는 게 좀 있더라.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과정을 거치면서 연력학 과정을 할 때 우리가 각 과정에서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그리고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요 네 가지 과정을 하면서 이거를 대부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 열 효율이 9분의 1했죠. 열 효율은 Q 인분의 1 또는 흡수한 열분의 흡수한 열 빼기 방출한 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이 되잖아. 일단 공식은 다 썼어. 일단 이렇게 공식을 다 써놓고 봅시다. A에서 B, C에서 D는 등온이니까 A, B에서 C에서 D는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고요. D에서 A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D에서 A는 1이 제로예요. 그래서 요게 나름 어렵더라. 일단 9분의 2고 일단 알 수 있는 거 다 써보자.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의 양이 10Q래. 한 일의 양이 10Q고요. B에서 C 과정 동안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25Q래. B, C에서 방출한 게 25Q야. 그러면은 방출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 마이너스 25. Q 쓸 공간이 없네. 마이너스 25라고 그냥 숫자만 쓰고 D에서 A 갈 땐 열 흡수, A에서 B 갈 땐 열 흡수, B에서 C는 열 방출, C에서 D도 열 방출. 그래서 BC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DA 플러스, 플러스. 부호 먼저 잠깐 쓸까? 그리고
총 1의 양이 10, 총 1의 양이 총 다 더하면 이게 10이고, 그리고 A, B, C, D, A로 가는 한 바퀴 돌 때 총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고, 대충 모든 거 다 썼나?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등온, 압력 일정, 그리고 부피 일정, 여기서 더 뭘 해야 되지? 비스에서 방출열. 1이 10. 멍청한. 1이 10이잖아. 한 번 쏟았는데 총 한 1이 10이잖아. 그러면은 총 흡수한 열은 우리가, 이게 9분의 2니까, 9분의 2는 우리가 10분의, 뭐라고요? 45분의 10과 같죠? 그래서 총 흡수한 열이 이게 45가 돼. 총 흡수한 열이 45가 돼야 돼. 그래서 D에서 A에서 B에서 총 흡수한 열이 45가 돼야 된다. 맞아. 그래야 45분의 10이 돼서 이게 열 효율이 9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45 맞고,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에너지를 이제 내부 에너지가 BC에서는 감소하죠. DA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죠. 근데 요거 두 개를 플러스랑 마이너스 더하면 제로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만 보면 플러스 U, 마이너스 U 이런 식으로 절대값만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 양과 요 D에서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흡수한 양이 증가한 양이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고, 근데 또 Q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결국 BC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 양과 DA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 양과 요거랑 같고, 요 두 개가 원래는 같고, 근데 그게 DA에서 흡수한 열량과도 같겠죠. 요거 두 개가 결국 같아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CD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CD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A에서 B는 이제 1의 양이 플러스고, B에서 C는 1의 양이 마이너스고, C에서 D도 1의 양이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하,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요게 여기다 해보면 이게 45잖아. 이게 45죠. 그럼 요게 뭐가 나와야 돼? 35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총 방출한 열량이, 흡수한 열량은 45고요. 흡수한 열량은 두 개, 요거 두 개 합해서 45고, 방출한 총 열량이 35가 돼야 되니까 요게 10이야. 요것도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떻게 알았냐면 요 열 효율을 이용한 공식을 가지고 너가 두 개 합해서 35가 나와야 되는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CD 과정에서 받은 일은 10 맞아. 답은 5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수수께끼 풀이 상당히 쉽지 않았고, 15번 쉽지 않았고, 15번 답은 5번이고, 16번 보면 요거는 약간 일단 A에서 B에서 가속도가 2대 1이야. 그리고 A는 1구간에 있다가 2구간으로 들어가고, B는 1구간에 있다가 2구간 들어가고 하는데, B는 4초일 때 P를 지난대. 그럼 B를 먼저 그려볼게. B를 그리면 총 6초까지 물어봐요. 그럼 4에서 6까지 이제 더 갈 텐데, B는 여기서 0에서 4초 동안은 B는 1구간에 있으니까 가속도가 2A야. 가속도가 좀 크고요. 좀 기울기가 크다가 여기서 이제 4에서 6초까지는 기울기가 작아져. 이런 느낌. 이렇게 갈 거고, A는 그래서 B가 4초일 때 속력이, P 지점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2배다. 그럼 요거 속력을 그냥 EV라고 해볼게.
4초일 때 여기는 B는 지금 P 지점에 있고요. P 지점에 있고 여기 속력 EV라고 하면요. A는 1구간을 몇 초 갔는지 모르겠어. 가속도 2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1구간이 끝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이 시간을 몰라요. 그러다가 가속도 이제 A로 어느 순간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6초까지가 궁금해. 이걸 할 거고. 그래서 요때가 바뀌잖아. 그래서 A는 요때가 P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B는 요때가 P에 진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속력이 이제 B가 EV라면 여기 B의 속력이 EV면 A는 V다. 해서 A의 여기 속력은 V가 돼야 돼요. 여기 가속도가 2A 대 A고 B도 여기는 2A 대 A야. 그러면 봐봐. 2A의 가속도로 4초 동안의 EV야. 그럼 똑같은 2A 가속도로 몇 초일 때 V가 나와? 그럼 A가 여기 걸린 시간이 2초인 거 알겠죠? 4초일 때 EV면 똑같은 가속도면 2초일 때 V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기울기 EA라는 기울기는 4분의 4초에 EV가 증가하는 기울기구나를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V는 4A가 되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여기서 그럼 속도 몇 증가할 것 같아? 여기에서 속도는 2분의 요거 2초분의 속도 변화가 이게 가속도가 A가 나와야 돼. 그럼 A가 나오려면 A는 4분의 V잖아. A는 4분의 V죠. A는 4분의 V가 오른쪽 못 가네. 그럼 요게 2분의 V인 거 아니?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속도 변화가 0.5야. 그래서 여기는 2.5V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B의 최종 속력이 2.5V구나. 6초일 때. 요거 알 수 있고, 비슷하게 가속도. 요거의 가속도가 A니까 A라는 가속도는 그럼 A라는 가속도는 우리가 요거분의 요거야. 4분의 델타 V. 그러면 A가 우리가 4분의 V인 거 아니까 이거는 여기에서의 속도 변화가 V구나. 그러면 A는 여기가 총 2V라는 속도가 되겠구나. 우리가 VT 그래프 가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야. 다 구했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다 구했고 여기서 뭐 해야 될까? 요거 먼저 할까? A가 여기서 정지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A는 요만큼 이동했겠죠. 요 넓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건 뭐야? 가로가 2, 세로 V 2분의 1 해서 요만큼 A가 이동한 거리는 V야. 이제 B가 스타트에서 P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거 색칠을 해주면 요거가 이제 요 넓이고, 그리고 이제 B가 이제 스타트 지점에서 끝까지 여기 P 지점까지 이동한 요 거리를 한번 측정해보면 요거는 요거고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게 4V야. 그럼 우리가 2L이라는 거리가 3V가 되는 거 알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6초일 때 A와 B의 거리는 6초일 때 A와 B의 거리는 그냥 모든 넓이를 다 해보면 되겠죠. 6초일 때 A와 B의 거리는 일단 요거 하나 알았고, 이제 A는 6초일 때 요만큼 갔어. 그 거리는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면 돼요. 이거 넓이 다 구하면 되는데 넓이는 내가 빠르게 대충 암산을 하면 요거는 2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 V. 이거는 사다리꼴 넓이 알아서 잘 구하세요. 1.5 곱하기 4 6V.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면 V에서 2V의 평균 속도는 1.5V야. 사실상 2초에서 6초까지 1.5V로 가는 것과 이동거리가 같아. 그래서 1.5 곱하기 4 6이야.
그래서 A는 총 여기서 7V만큼 이동을 했어.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해요. 여기서 B가 지금 뭐 어디까지 가지? 그래서 하여튼 B가 더 많이 이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B는 요만큼 이동해. 그래서 이 넓이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구해보면 4 곱하기 2V 곱하기 2분의 1 4V. 요거는 2에서 2.5의 평균 속도는 2.25지. 2.25. 2.25 곱하기 2초니까 4.5. 그래서 B는 총 8.5V를 가게 돼요. B는 총 8.5V를 간다. 그래서 A의 최종 위치는 2L 플러스 7V야. B의 최종 위치는 8.5V야. 그럼 우리가 둘의 사이의 거리 델타 L은 뭐 A 빼기 B나 B 빼기 A를 하면 돼요. 근데 잠깐 볼게. 근데 EL이 사실상 EL이 3V니까 A가 결국 더 멀리 있는 거네. A가 결국 더 머네. EL이 3V니까 이거 3V. 그럼 A가 더 커요. 그래서 A와 B의 거리 차이는 1.5V가 돼요. 이제 답은 1.5V는 1L과 같죠. 답은 그래서 2번. 16번 답은 2번. 그래서 이제 17번을 보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A가 봤을 때 A가 볼 때 PQ에서 나온 게 XY에서 오는 게 T0 같아. 이렇게 T0, 이렇게 T0니까 요 A가 보는 요 길이가 똑같은 거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이제 고유 길이로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고유 길이로 똑같고 이게 고유 길이로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볼 때 P에서 X에서 P로 가는 게 B는 어떻게 보이냐면 P에서 X로 갈 때는 얘가 우주선이 앞으로 가니까 요만큼 B가 볼 때 요만큼 가는 게 T1 그랬고 이제 여기서 다시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데 다시 요만큼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T2 이런 느낌. 뭐 이건 뭐 설명하기 애매하고 그림 그려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기 뭐 애매하고 하여튼 그렇고 이제 Q에서 Y 가는 건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Q에서 Y 가는 건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가게 되는 거 이해되니? 이렇게 비스듬히 가는 시간이 T3고 그리고 이제 비스듬히 다시 내려오는 시간이 이게 T4고 그래서 T3와 T4는 일단 같아. 얘 둘은 일단 같고 그리고 비교하면 T1이 더 오래 걸리는 건 알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고 T2가 T4보다 일단 작겠죠. T2가 T4보다 작은 건 맞아. 그래서 얘는 비스듬히 이렇게 가는 거리랑 그리고 얘는 이제 T2는 이렇게 조금 가는 거라 T2가 T4보다 시간 조금 걸리는 거 맞고 T1 플러스 T2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시간이야. 그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 보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는 거 맞아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니은은 맞고요. 여기서 여기 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Q와 Y 사이 거리는 CT3다. 요게 B가 볼 때는 얘가 비스듬히 간다니까. 그래서 Q와 Y 사이 거리는 6호야. Q와 Y 사이 거리는 6호고 T3는 이렇게 가는 거라 CT3는 요 파란 색깔 삼각형 빗변의 길이. 이거는 Q와 Y 사이 거리와 같지가 않아. 답은 3번. 17, 3이고 그리고 18번을 생각을 해보면 A, B, C가 다 4개가 있죠. B는 일단 왼쪽으로 이렇게 간대. 원점과 PQ에서 수직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간대요. 그럼 B가 PQ에다 들어가는 거 만들게 하잖아.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부호로 할게. 여기다 들어가는 걸 만들고
어? 근데 O 지점에 A와 B가 만드는 게 제로래. O 지점에 A가 B가 만드는 게 제로라면 B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만드는데 A가 튀어나오는 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A의 전류 방향은 이렇게 일단 그쵸. 그리고 제로가 돼야 되니까 A와 B가 여기에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A의 전류 크기도 I0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A와 B가 P 지점을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A와 B는 A는 먼저 들어가는 거 만들어요. 아, 잠깐만. A는 O지점을 튀어나오고 B는 O지점 들어가고 그래서 제로였고 요건 해봐야겠네. A는 P지점에 튀어나오는 거 만들죠. 그래서 먼저 A는 P지점에 K 곱하기 D분의 I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B는 하나, 둘, 셋, 세 칸이니까 3D분의 I를 이번엔 들어가는 거 만들고 3D분의 KI고 튀어나오는 거를 플러스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3분의 2네. 그래서 P 지점에 A와 B가 만드는 게 튀어나오는 걸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플러스 3분의 3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요게 2B0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A와 B가는 플러스 2B를 만들었어. 근데 A와 D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거 만든대요. 그럼 A와 D가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걸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럼 C와 D가 합쳐서 들어가는 거 만들겠죠. 그럼 C와 D가 합쳐서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되고 P보다 Q에서는 D의 역할이 세겠네. P 지점보다 Q에서는 D의 역할이 세요. 근데 D의 역할이 센데 Q에서 마이너스래. 그럼 D가 일단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단 만들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제 C와 D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리고 P 지점과 Q 지점에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똑같은 거 아니? 2B0로 왜냐면 거리가 A에서 P는 D, Q도 D, B에서 P는 3D, 3D 그래서 거리가 똑같으니까 A, B가 만드는 건 똑같아. 그러므로 C가 만드는 것만 보면 CD는 마이너스 3B 만드는 거 우리가 알겠지. CD가 마이너스 3B 만들고 여기는 마이너스 4B 만드는 거 알 수 있어. 요거 가지고 이제 해보자. 그러므로 첫 번째 P 지점을 해보면 이제 둘 다 들어가게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C가 이렇게 전류 흐른다고 해볼게. C가 위로 흐른다고 해볼게. 여기 들어가는 거 만들 거야. 마이너스 P 지점은 ED분의 KIC 빼기 D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 만들죠. 마이너스 ED분의 KID 이거 만든 게 마이너스 3B 이거면 요거의 3배잖아. 마이너스 D분의 KI 식이 요렇게 하나가 나오고 이제 Q 지점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B야. 여기는 이제 C한테는 3칸이야. 마이너스 3D분의 KIC 빼기 여기는 이제 가까워요. D분의 KID D분의 KID가 이게 4니까 B는 3분의 1이고 4면 마이너스 3분의 4고 3D분의 4KI 이거를 연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ID를 구해야 되니까 구해야 되는 얘니까 마마마 이거 다 잠깐 헷갈리니까 다 나가자. 우리가 C를 상수에서 없앱시다. C를 상수에서 없애면 양변에 2를 곱하고 모든 변에 3을 곱하자. 2랑 3을 곱하면 바로바로 할게. 2, 2, 2 3, 3, 3 3, 3, 3 그래서 이렇게 빼면 날라가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D분의 2KI가
이 KID가 마이너스 D분의 2KI랑 똑같네. 그러면 D에 흐르는 전류는 I구나. 답은 4번. 19번은 약간 좀 특이했는데 우리가 일단 모든 힘을 다 표시해 볼게요. A, B, C가 받는 모든 힘 표시하면 이쪽으로 이제 중력 성분, 여기 중력 성분이 있고 그건 요게 각도가 세타 1이면 mg sin 세타 1. 요 각도 세타 1이면 이렇게 중력 성분이 있고 요 각도가 세타 2면 이쪽으로 이제 중력은 EMG sin 세타 2. 그리고 총 이쪽으로는 OMG 중력이 있고 여기도 이제 보면 이쪽으로는 이제 각도가 세타 1이면 OMG sin 세타 1.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중력이 EMG sin, 여기서 이 각도가 같대. EMG sin 세타 2. 그리고 여기는 이제 mg.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외력만을 보면은 이거 외력은 중력밖에 없고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F는 MA를 쓰려고 했다가 일단 먼저 여기서 하기 전에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분의 7F래.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가 F래.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가 F인데요. 그럼 A는 이쪽으로 힘과 중력의 힘이 있죠. 이쪽 힘과 중력의 힘이 있는데 알짜힘이 F래. 가에서 나의 B, 얘도 알짜힘이 F래.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가를 먼저 보면 그럼 중력의 크기가 요게 3분의 4F인 거 되지. 요 중력의 크기 요거가 사실상 3분의 4F래. 요게 3분의 4F래. 그럼 mg sin 세타가 mg sin 세타 1이 3분의 4F래. mg sin 세타 1이 3분의 4F래. 그럼 OMG sin 세타 1은 이거의 5배죠. 이게 3분의 20F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중력에 해당하는 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힌트를 잘 찾아보면 얘가 또 F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얘는 일단 A는 알짜힘이 F래. 새 물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가 이때 가속도가 A라고 하면요. 전체 식을 써볼게. 전체가 이제 무거운 OMG 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가의 식을 쓰면 OMG 빼기 EMG sin 세타 2 빼기 3분의 4F OMG 빼기 EMG sin 세타 2 빼기 EMG sin 세타 2 빼기 3분의 4F. 아하. 요거가 빼기 3분의 4F가 358MA. 가의 식은 우리가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이게 알짜힘이 F래. 여기서 F는 MA가 되잖아. 근데 B의 알짜힘이 F래. 그럼 여기는 가속도가 뭐야? 나에서는 가속도가 2분의 A가 되는 거 알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가속도가 2가 1이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또 알 수 있고, 나를 가지고 식을 또 한번 써볼게요. 나에서 이제 중력은 3분의 20F. 무거운 OM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3분의 20F. 그리고 빼기 이제 반대 방향 EMG sin 세타 2. 빼기 mg.
이게 이번엔 8m 곱하기 2분의 a. 이게 4ma.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요걸로 이게 답이 나오나? 뭘 알아야 될까? 여기서 뭔가 더 알아야 되는데 식이 하나가 뭔가 찾아야 돼. 우리 여기서 그리고 요거 F는 MA죠. F는 MA다. 여기도 F는 2m 곱하기 2분의 a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F는 MA야. 그럼 여기다 F 넣으면 요게 8MA는 8F죠. 아, 요거도 쓸 수 있네. 그럼 8MA가 여기서 이제 8F. 4MA는 4F. 이러면 답 나오겠다. 연립되네. 그래서 우리가 MG, F,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거. 그래서 얘를 이제 없애버리면 되겠네. 얘만 없애면 우리가 연립이 될 것 같고요. 가해식에서 나해식을 빼면 좌변은 얘는 이제 사라지고 좌변은 요거 빼는 거니까 5mg 빼기 mg니까 좌변은 6mg 빼기 3분의 4 빼기 3분의 20 그러면 빼기 3분의 24 빼기 8f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4f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2f가 이거니까 f는 2분의 1mg. 답은 4번. 20번은 상당히 치사한 문제고 진짜 치사해. 이런 문제 거의 처음 봤고요. 일단 C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충돌을 할 거야. 근데 C가 오른쪽 가니까 A랑 먼저 박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A랑 먼저 충돌을 해요. 첫 번째 A와 충돌을 한다. C랑 A가 충돌하는 게 먼저야. C랑 A가 충돌을 하는 게 먼저고 그거는 0에서 T1의 중간에 이 시간에 한번 충돌을 해요. 그렇게 했다가 이 그림을 그려주면 C랑 A가 충돌하는 걸 그림책을 그려주면 C가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어서 받겠죠. CA가 충돌하고 그래서 C가 이제 왼쪽에서 5의 속력으로 오고 A는 여기 있고 하다가 꽝 받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C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C와 C가 오른쪽, A가 오른쪽 왠지 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면 A가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럼 A가 C보다 빠르니까 그 다음에 A가 B랑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A가 B랑 부딪힌다. 이렇게 되면 이제 B가 또 더 빠르게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B와 C가 부딪히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B랑 C가 부딪히잖아. 근데 처음에 B랑 부딪히는 이 시간이 T1인데 이때 이후로 C가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된대. 그러면은 C는 T1일 때 먼저 부딪히고요. 그리고 B가 이제 두 번 부딪힐 때 나중에 C가 부딪히는 게 아니야. 뭔 소리냐면 C랑 A랑 부딪힌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B랑 부딪혀야 돼. C가 부딪히는 건 여기서 끝나야 돼. B가 처음 부딪힐 때 C랑 부딪혀야 돼. C와 B가 충돌을 해야 돼. B, C가 먼저 충돌을 해야 돼. B가 처음 박는 시간 T1일 때 B, C가 충돌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또 충돌할 때 그때 C는 충돌을 더 안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C랑 A가 먼저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랑 B가 충돌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 B가 충돌을 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B가 처음 박는 시간은 T1, B가 두 번째 박는 시간이 T3, 그리고 이제 C는 T1일 때 B랑 부딪혀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T1 이후에 C는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C의 속력과 C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C는 여기서 충돌하고 끝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충돌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B랑 먼저 박으려면 충돌한 다음에
A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C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충돌한 다음에 C가 전체가 왼쪽으로 가야 돼. C가 전체가 왼쪽 가고 A가 오른쪽으로 가야 C의 이쪽이랑 B가 먼저 박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충돌 때 C가 왼쪽으로 가고 이제 BC 충돌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B가 여기 있고 C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꽝 부딪힌 다음에 그 T1 이후 C는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이때는 B랑 C가 둘 다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A와 B가 충돌하는 거는 A와 B가 이렇게 충돌을 한다. 이렇게 해서 A, B가 결국 충돌을 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잠깐 잘못했다. 두 번째, 뒤로 가는 C랑 B가 충돌한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갈 수 없죠.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C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B가 왼쪽으로 가야 되네. B가 왼쪽 가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C의 속력이 T1 이후 C의 속력이 등속돼야 되니까 또 하나 요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또 보면요. B의 속력이 결국 마지막 충돌하고서 B의 속력이 4V가 되고 일정하죠. 더 누구랑 충돌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T1 이후 C의 속력은 ABC. C의 속력은 일단 4V가 돼야 되고요. T1 이후 C의 속력이 4V가 돼야 되고 요거를 통해서도 B가 누구와 또 충돌하는 거 없고 C랑도 충돌하는 거 없어야 되니까 ABC 모두 속력이 T3 이후는 ABC가 4V의 속력이 돼야 된다. 이거를 또 알아내야 돼. 그래서 가장 마지막 충돌하고는 A의 속력이 4V가 돼야 되고 B의 속력도 4V가 돼야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C가 충돌한 요때도 요 이후 충돌 이후 C의 속력도 요게 4V가 돼야만 한다.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게 마지막 문제였고 가장 치사했어. 요 한 줄 보고서 4V, 4V, 4V 이거 되는 걸 알아냈어야 했어. 이게 상당히 치사했고요. 이제 나머지를 다 우리가 이제 속력을 이제 해보면 처음에 0에서 T1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일단 하고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써보자. 처음에 C가 가지고 있던 ABC가 갖고 있는 모든 운동량 다 더하면 처음에는 5밖에 없죠. C가 갖고 있는 운동량 5밖에 없고 T3 이후에는 총 모두가 갖고 있는 운동량은 A의 속력 4V, B 속력 4V, C 속력 4V로 모든 운동량은 20V, 16V, 4V. 그래서 모든 운동량은 5kg 플러스 4kg 플러스 1kg의 속력 4V.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운동량은 즉 40V. 그래서 5는 40V니까 V가 8분의 1이 되는 걸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V가 8분의 1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4V의 속력은 2분의 1인 거야. 최종적으로 4V의 속력은 2분의 1이 된다. 여기서 알게 돼요. 이게 상당히 치사했지. 그래서 T1일 때 BC가 충돌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 속력이 4V가 되어야 돼서 즉 2분의 1이 돼야 된다. 요거를 아는 게 상당히 치사했고 이걸 모르면 못 풀죠. 이제 나머지를 다 해보면 첫 번째 C랑 A가 바꿔서 C가 왼쪽으로 V1으로 가고 A가 오른쪽으로 V2라고 간다고 할게. 그 다음에 BC가 박아야 되는데 C는 여기서 왼쪽으로 V1으로 가면서 B랑 받고 그 다음에 요거 V3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A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V2 그리고 여기 충돌하고 B는 이제 왼쪽으로 V3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A와 B가 오른쪽으로 2분의 1 속력으로 간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사정을 한번 여기서 운동량 보존 써보면 1 곱하기 5는 요거 1 곱하기 왼쪽 마이너스 V1 A 5kg 곱하기 V2 5V2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T1에서 충돌한 다음에 B의 속력이 5V라고 써있잖아. B의 속력이 5V니까 요 충돌하고 B의 속력 5V가 요게 8분의 5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5V, 요걸 통해서 우리가 8분의 5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다. 알아낸 거 여기 먼저 써놓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충돌에서 요 식이 나오고 요 두 번째 요 충돌을 가지고 식 쓰면 B의 운동량 제로, C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V1. 그것이 이제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지막 식을 써볼게. 마지막 식을 쓰면 5 곱하기 V2, 5V2 빼기 B 4 곱하기 8분의 5 빼기 2분의 5는 A 5 곱하기 2분의 1, 2분의 5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5V2가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2니까 총 5 플러스 2니까 7. V2는 5분의 7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2번. 나머지 식 다 잘 구했나 한번 해보면 V1이 여기서 뭐 나오지? V1은 마이너스 V1은 마이너스 4죠. V1이 4. 여기 넣으면 V1이 여기 2네. 마이너스 2죠. 요게 마이너스 2니까 V1은 2구나. 오케이. V1이 2고 여기 넣으면 이제 5V2가 7이니까 V2가 7 나오는 건 맞고 오케이. 답은 2번이 나오게 돼요.